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GV 진행을 맡은 신의11 조윤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다들 영화는 잘 보셨나요? 네. 네. 숨 영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할 거리를 안기는 그런 깊이 있는 영화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다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GV는 한 50분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먼저 옆에 계신 감독님, 배우님과 얘기 나눈 후에 이제 객석으로 마이크 넘길 예정인데요. 나누고 싶으셨던 감상이 있거나 혹은 질문 주시고 싶은 게 있으면 잊지 말고 간직하고 계셨다가 그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옆에 계신 감독님, 배우님 모시고 말씀 나눌게요. 감독님, 배우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숨을 연출한 윤재호 감독이고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좋은 날씨에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장동윤이고 이제 감독님하고는 어떻게 보면 연출적인 제자라고 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연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지금 개봉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여러 차례 GV 진행하면서 관객들 만나셨는데 간단히 소감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요즘처럼 이제 영화가 이제 개봉되기까지 참 쉽지가 않은 환경이긴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영화가 개봉이 되고 되게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제가 이 영화를 2017년에 처음 기획을 했었는데 기획을 해서 이 영화를 만들고 이제 극장에 여러분을 만나기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쉬운 과정은 아니었고 그럼에도 이렇게 영화를 개봉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네, 정말 기분이 사실 굉장히 뜻밖의 어떤 예술 영화다 보니까 개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영화를 개봉이 되어서 관객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네,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사실 8년이란 세월이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 긴 시간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영화가 나온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제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연출적 제자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마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배우님이 내 귀가 되어줘라는 영화를 연출을 하기도 하셨죠. 어떤 의미에서 연출적 제자라고 하셨는지 간단히 먼저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제가 영화 배우로서 영화 데뷔도 감독님의 작품으로 했고 이제 단편 영화 준비할 때 그리고 제가 장편도 이제 찍었는데 그때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감독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들의 그 내용들이 어쨌든 사람에 대한 얘기잖아요. 사람에 대한 얘기고 이번 영화의 포스터에서도 저는 어떤 감독님 멘트를 봤는데 이렇게 경계에 있는 사람들, 약간 뭐 소외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데 저도 거기에 일맥상통하는 게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되게 잘 통했거든요. 뭐 단편은 이미 그 내기가 되어줘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도 어쨌든 청각 장애라는 그 농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감독님이 원래도 관심이 있는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너무 얘기를 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영화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처음 시작 단편도 그렇게 했고 장편도 감독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뭐 만약에 또 이제 만약에 연출을 계속 만약에 하게 된다면 도움을 또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분이 이런 이제 배우와 감독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창작자로서도 참 많은 얘기를 주고 받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럼 반대로 이 영화에 대한 그 배우님의 감상이 좀 궁금해요. 관객이자 이제 영화를 연출해본 연출자로서 어떤 감상을 느끼셨는지 또 두 분이 잘 통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저는 그 장례 지도사 한 특정 직업에 관한 이야기라고 예상을 하고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다루는 여러 사람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생각보다 더 크고 깊었다라는 생각을 했고 뭐 저는 이제 뭐 종교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죽음에 관해서 다루는 영화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어떤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살아가는 방식이 많이 달라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살면서 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부자가 될지, 어떻게 명예를 얻을지, 인기를 얻을지. 근데 그런 것들보다도 이 영화는 이제 어떻게 잘 죽을까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어떤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건가?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게 중요할까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우리가 죽을 때 영화의 그 유품을 정리하는 부분의 장면에서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거기 보면은 물론 이런 흔적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와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어떤 상패 같은 걸 보면서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 장면을 보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죽고 나면 사실은 정말 중요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매달리고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우리가 중요한 게 뭔가를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좋은 영화였습니다. 네. 제가 아까 GV 기다리면서 감독님이랑 말씀을 좀 나눴는데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이 갖고 계시는 질문 같은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많이 정리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관한 이제 연장선상에서 배우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지, 이 생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에 관한 질문 혹은 답에 대해서 이제 관객분들도 많이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시간의 줄을 좀 당겨서 감독님께 좀 처음에 관해서 얘기를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숨이라는 영화가 이제 감독님 어머님의 죽음 이후로 좀 시작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근데 이제 이 숨이라는 작품은 개인적인 죽음이나 삶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떤 고독사랄지 이런 사회적인 이야기로 주제를 넓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게 된 경위 같은 것들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2017년 때인데요. 어떻게 보면 장동육 배우가 처음으로 뷰티풀 데이즈라는 영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때 이제부터 제가 어떤 생각했던 죽음에 대한 질문들 특히 이제 장례 지도사분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분을 보았을 때 되게 궁금했어요. 그분의 머릿속엔
무엇이 있을까? 왜 고인을 모시는 이런 일을 할까? 그날 정말 궁금해서 그날 아침에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갔는데 마침 파지를 줍는 한 어르신이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때 또 되게 이상한 기분이 들었었어요. 어떤 이 파지라는 누군가에게는 어쩌면 필요 없어진 물건이 또 누군가에게는 어떤 삶을 이어주는 어떤 힘이 되기도 하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저에겐 되게 가슴에 와닿았었고, 그러면서 염을 하시는 장례 지도사님의 이야기와 파지를 줍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기획하면서 제가 던진 어떤 죽음에 대한 질문들을 찾아나가기 시작했어요. 가령 우리가 왜 죽는가부터 시작해서 왜 태어날까? 우리는 태어나서 무엇을 남길까? 우리가 떠나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타인에게. 나 스스로를 위해서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해오는 과정에서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 어떤 엄마의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던 시간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 스스로의 어떤 치유의 길을 걸었던 것 같고,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되게 쉬운 일은 아닌데, 타인의 죽음,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일들을 이제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해결점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죽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면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고, 결국 지금 하루하루 지금 이 자리에서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이 되게 소중한 시간이구나, 그런 질문들을 많이 다시 해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음이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장례 지도사님을 처음에는 되게 무서워했어요. 저는 되게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했다가 유재철 선생님을 처음 만났는데 되게 옆집 아저씨인 것 같은 거예요. 되게. 그래서 그때 이분도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모시는구나. 어떤 떠나는 사람을 모시는구나. 살아있는 사람이 떠나는 사람을 모시는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결국 사람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사람을 보게 되었고, 결국에는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제 스스로 답변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네,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숨이라는 영화는 세 인물을 중심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작품인데요. 그 문인산, 그 폐지 줍는 할머님, 그리고 말씀하셨던 유재철 장례 지도사님, 그리고 김샛별 그 유품 정리사님, 이렇게 세 분인데, 이제 김샛별 유품 정리사는 아마 유품 정리사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넷플릭스에서 무브투해본 나는 유품 정리사입니다의 모델이 되셨던 분이고요. 또 그 유재철님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파묘 작업에 또 도움을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려 전통 장례 명장 1호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 분을 어떻게 모시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영화를 이제 기획하고 섭외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침 이제 제작사 대표님께서 유재철 선생님을 먼저 소개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 작가님 남인영 작가님이 김새별 선생님을 알고 계셔서 영화를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러면서 김새별 선생님과 만나면서 유품정리사 이야기도 알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파지를 줍는 할머니 같은 경우는 문인사 선생님은 역시나 대표님이 사신 동네 이웃 주민이셨는데,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되어서 저희가 섭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 분이 또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다 각자 달라서 더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게 될 여지가 많았던 것 같고요. 저는 그 할머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아, 사는 게 너무 슬퍼, 너무 힘들어. 그 말씀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그 죽지 못해 사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말씀이 좀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 같은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전 그 죽음이란 주제를 기점으로 살짝 질문을 넓혀서 배우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집을 준비하면서 그 할머니 그 장면을 본 다음에 그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서 유찬이가 생각이 났거든요. 왜냐하면 그 유찬이가 한 말 중에 당장 10초 후에 죽을 것 같았어요라는 대사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물론 그 할머니가 유찬이가 놓인 상황 굉장히 다르지만 그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그 캐릭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죽음을 느낄 정도로 얼마나 힘들어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잘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배우님께서 그런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삶이 힘들어하는 캐릭터를 연기하실 때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혹시 뭐 이런 다큐멘터리를 참고하시는지, 뭐 그런 캐릭터를 분석하실 때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서도 느꼈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삶이 고통이다, 살아있는 게 고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어느 정도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고통스러운 건 굉장히 인간에게 굉장히 친숙한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보편화된 거고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충분히 살아오면서 축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축적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굳이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진 않고 제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많이 하는 편이고요. 물론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뭐 죽음을 앞두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공황장애 그런 것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긴 하지만 이제 이 영화와 그 정신병동과 어떤 그런 인물들이 겪는 고통에 관한 감정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감정이라서 저는 그거를 제 안에서 찾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제가 남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지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이 영화에서 그리고 유찬이도 그렇고 그 메시지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지만 그걸 덜어낼 수 있는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화 그리고 그런 캐릭터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게 앞서 말했던 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고통이 수반이 되는 것 같아요. 순전히 저의 생각이긴 하지만 그게 마치 자기의 고통을 덜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막 매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자면 내가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지겠지 하면서 돈에 너무 집착하고 요즘 세상이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돈이 전부고 뭐 정말 그런 것들을 좀 덜어내면 고통이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객석으로 마이크를 돌려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네,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맨 뒤에 모자 쓰신 분? 네, 영화 첫 순과
마지막 숨 이야기하면서 베넷 저고리와 수위가 이렇게 연결된 모습까지 너무 인상 깊게 잘 보았습니다. 이거는 제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도 한 5년 전쯤에 어머니를 좀 보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를 버스 트렁크에 모시고 이제 어머니 장지 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쥐 죽은 듯이 이제 조용한 때에 이게 장례 지도사님께서 종교가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종교가 딱히 없어서 어머니가 이제 그냥 절에 가셨던 기억이 나서 불교라고 하니까 이렇게 막 테이프를 찾아서 불경을 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든 생각이 이게 아마 다른 종교도 다 준비가 되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 저희가 뭐 주로 3대 종교라고 하는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모습이 모두 나왔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느끼기엔 종교가 뭐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존재 이유 자체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에 존재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혹시 그렇게 3대 종교들이 다 등장하고 모습을 보여준 것도 감독님의 의도에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리서치를 하고 집행 그 영장님을 이제 따라다니는 과정에서 사실 영장님 같은 경우는 장례지도사분은 유재석 선생님은 되게 다양한 종교를 가지신 분들을 많이 염려해 주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주교도 계시고 기독교도 계시고 불교도 계시고 무교도 계시고 영화의 초반부에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전통 방식으로 매장을 하는 그런 장례였고요. 장례 문화가 다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공통적으로 좀 취재를 해보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들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런 고민도 안 해본 건 아니고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 종교가 어떻든 결국 죽음이라는 거는 결국 종교를 떠나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어떤 나의 몸, 육체는 결국 먼지가 되는구나. 먼지가 되어서 땅에 묻히든 어떻게든 사라지든 결국 나의 몸 자체는 먼지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들었던 우리의 자아 그것이 영혼이라고 한다면 영혼이고 자아라고 한다면 자아고 그런 존재는 이제 또 어디로 가는가 그런 질문들을 이제 계속 던져가면서 유재철 선생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여기 맨 앞에 계신 분이요. 영화 첫 장면에서 그 시신을 닦는 약간 이게 이동하는 게 인상 깊었는데요. 저는 종교가 있어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봤는데 앞 질문이랑 좀 이어진 질문이긴 한데 저는 그런 육체가 늘어져서 죽어 있는 걸 보고 약간 인간의 유한성을 느끼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유한한 존재가 있으면 무한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런 무한한 신의 존재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를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종교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기독교 노래를 장례지도사님이 틀어주셨어요. 다만 이제 뭐 종교를 떠나서 저는 좀 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철학적인 어떤 질문들을 많이 던지는 편이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가, 나중에 끝은 어디인가 그런 생각들을 항상 많이 해오고 있었고요. 일단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어나는 거, 탄생이라는 건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내가 태어나야지라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죽는 것도 내가 스스로 죽어야지 자연적으로 죽는 경우는 사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내 연을 끊지 않는 이상 죽음도 태어남도 어떻게 보면 내가 나에게 어떤 큰 결정권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취재라는 과정에서 계속 제가 집요하게 유분정리사도 따라다니면서 원장님도 따라다니면서 계속 촬영을 해왔던 것 같고요. 네, 저희 어머님의 종교는 네, 기독교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여기 검은색 옷 입으신 분. 네, 안녕하세요. 이 영화의 전체적인 주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잘 죽을 것인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례지도사님께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 하면서, 그리고 그 장례지도자 분께서는 계속해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분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지만, 반대로 이제 제가 영화를 볼 때는 그 장례 지도사의 어떤 극점에 있는 그 파지 주는 할머니가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뭐 가스비, 수도비 내는 것도 너무 버거워하는,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미래 죽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계속 그 장면들이 교차되면서 더 대비가 된다라고 느껴졌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파지 주는 할머니는 죽음을 잘 준비하고 싶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살아내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잘 준비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잘 죽기 위해서는 어떤 돈도 필요하지만 그 장례지도사 분께서는 계속해서 나의 생각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공유할 수 있는 유의미한 타인이 있어서 내가 계속해서 삶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데, 할머니는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죽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죽는다라는 게 잘 사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잘 죽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자원, 그리고 유의미한 타인인 거죠, 저에게 있어서. 그래서 어떤 풍족함이 어느 정도는 있어줘야지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지만 할머니는 그렇지 못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 잘 죽는다라는 것의 어떤 진정한 의미와 잘 죽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다고 느끼셨는지, 영화를 찍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가진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면서 불태우듯이 열심히 인생을 즐기고 살아가고 하지만 결국엔 떠날 때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회 구성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결국엔 다 남기고 떠나는 게 결국 우리의 죽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파지준노 할머니가 되게 약하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파지준노 할머니에게서 굉장히 삶의 긍지를 보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생각이 뚜렷하신, 어떻게 보면 나는 요양원에 가지 않고 내가 하던 일 계속 하면서 내가 하는 밥 내가 스스로 지어 먹고 그러고 떠날 거야 라고 하는 말에 오히려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분이야말로 어떤 환경을 떠나서라도
자신의 생각에 확신이 있구나, 확신한 게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분의 삶을 보면서 더 어떤 나의 삶을 또 돌이켜보고 더 많은 걸 배웠던 것 같고요. 그 김세별 선생님께서 그 여러 번 GV 때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죽음을 잘 준비한다는 건 지금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먼저 잘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말이 되게 저도 와닿았고 결국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생각하고 죽음을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면 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의 이 현실이랑 지금 이 순간을 어떤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김세별 선생님께서 그때 얘기하셨던 게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고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타인과 함께 잘 더불어서 사시길 바란다고 김세별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사실 방금 주셨던 질문을 제가 감독님 그리고 배우님께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기도 해서요. 배우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잘 죽는다는 것의 의미 혹은 죽음을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아까 감사원 얘기해 주시면서 조금은 언급해 주셨는데요. 뭔가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다면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아까 질문해 주셨던 거에 좀 공감이 됐던 게 질문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이제 잘 죽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잘 사는 거랑 연관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공감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잘 죽으려고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마음에 그 자유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유함이라는 게 이 현실에 다들 고통받는 거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좀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현재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죽음 이후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살아있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는 게 이제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아무런 잘 죽을, 노력도 하지 않고 잘 그냥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죽- 인생 허무주의처럼 살아야 하나라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자신의 가치와 께서도 어떻게 그 살아있는 하면 거에 우리는 잘 감사하면서 그런 자유함을 어떻게 얻어서 살 수 하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평소에 계속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거랑 감독님 말씀에 뭐 공감되는 얘기들이긴 한데 죽고 나서의 삶을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보면 삶이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를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보면 그 마음가짐에 달라지는 건데 그게 삶의 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감독님 배우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 주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여기 앞에 검은색 자켓 입으신 분? 제가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 동윤 배우님 팬이어서 알게 됐는데 아무래도 집이라는 곳에 참여를 하려면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고편을 봤어요. 근데 예고편을 보고 나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사람들이 평소에는 잘 인지하고 있지 않지만 삶과 죽음을 나누는 게 숨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숨을 쉬고 안 쉬고. 그래서 감독님이 이 영화가 거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숨이라는 제목을 붙이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숨이라는 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로부터 그 생명줄을 이어받아서 숨을 쉬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태어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숨이라는 걸 쉬게 되는데 실제로 사실 결국 떠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엄마의 마지막을 볼 때 그 숨이 꺼져가는 걸 제가 보았거든요. 그때 결국 태어날 때도 결국 숨이구나. 그러니까 숨을 쉬면서 우리는 태어나고 그리고 떠날 때도 그 숨이 꺼져가면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해오면서 제목은 계속 숨으로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숨 얘기가 나와서 저는 그 오프닝 시퀀스에서 좀 인상 깊었던 소리 중에 하나가 이제 숨소리가 나온 다음에 장작 타는 소리로 이어지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삶과 죽음을 소리로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음향, 그 소리가 굉장히 좋았는데 기억이 나지 않으신 분들은 엔처 관람하시면서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여기 회색 자켓 입으신 분? 네. 영화 너무 좀 진지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점이 많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요새 사실은 그 연예인들도 그렇고 그 젊은 분들의 자살이 참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죽음에 대한 얘기지만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제 개인적으로는 사회에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특히 연예인들이 제일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끊임없이 비교를 당하고 억지로 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젊은 분들도 사실 그런 비슷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극단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장동윤 배우님한테 그 업종에 계시다 보니까 아마 그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아까 저한테는 그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런 어려운 분에 있는 젊은 분들한테 혹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훈련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최대한 어떤 제 개인적인 종교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제가 뭐 전도를 하러 온 건 아니고요. 저는 교회를 다니거든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되게 이제 친척분들도 이제 목사님 하는 두 분이나 목사님이시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될까를 저도 많이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직종에 있는 그 친구들이 많은 동료들 그 주위에 뭐 이제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 비율 자체가.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어느덧 이렇게 거의 이제 일을 좀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 직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되게 마음 아픈 사람들이 많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저는 어떤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좀 엉뚱할 수 있는데 뇌과학 같은 거를 또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그 어떤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게 어때 집착을 하고 얽매이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라면 인기, 자신의 인기, 돈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의 상실감 뭐 그런 것들에 얽매여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탈출하는 방법이 물론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삶의 패턴과 자신의 먹는 음식과 그런 것들로도 굉장히 많은 치유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서 그런 것들을 주변에 많이 이렇게 힘을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줍니다. 저도 같이 운동하자, 등산 가자 하고 뭐 건강하게 먹고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다 몸에서 작용을 해서 그 어떤 우울한 감정도 좀 사라지게 하고 하는 작용들이 있는데 그걸 안 해요. 안 하고 다들 더 많은 이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약에 의존을 하고 이래서 저도 이제 어쨌든 이 업계에 종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생활 패턴을 좀 건강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 게 너가 지금 매달리고 있는 그것들이 사실은 너한테 굉장히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긴 합니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잘 걸려주세요.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희 맨 뒤에 검은색 옷 입으신 분. 네, 그 윤재호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사람들의 장례를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체도 촬영하면서 보셨어야 될 거고 시체가 부패한 현장들을 촬영하면서 그 보시거나 하는 게 되게 저였다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차원에서 작업하실 때 힘드셨거나 아니면 혹시 힘드셨다면 어떤 게 힘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누군가의 죽음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초조한 시간이었고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었고 이 작품을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죽음을 기다린다는 게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첫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유재철 선생님께서 유족분들의 동의를 이제 다 받아내고 나서 저희에게 연락이 와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장비를 이제 오랫동안 대여를 해놓고 그냥 스탠바이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때는 일주일 넘게, 어떤 때는 2주일 넘게 그냥 스탠바이만 하고 있는 거죠.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한 스님의 촬영이었는데 영화 속에 등장한 스님의 촬영이었는데 그게 설날이 있었던 그 시즌 때라 한 일주일 넘게 이제 고향에 못 가고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새벽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럼 지금 오시라. 그래서 불이 나게 그냥 달려나갔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처음 어떤 고인이 되신 분의 육체를 실제로 보게 됐고 쉬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쉬운 작업도 아니었고 그리고 유품정리사의 집도 사실 가는 곳마다 장례 지도사님이 염을 하는 장례 식장도 그렇고 유품정리사가 고인의 마지막 유품을 정리하는 곳도 그렇고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어쩌면 냄새와도 연관이 있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육체는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무언가를 남기고 떠난다. 그것이 메시지든 내가 쓰던 물건이든 그렇지만 그것이 없더라도 결국 죽음, 육체라는 것이 죽게 되면 결국 냄새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냄새를 따라서 오랫동안 취재하다 보면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아까 얘기했던 그
가루가 되어 먼지가 된 그런 것처럼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방식으로든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서 태어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되게 어려운 작업이었죠. 어려운 작업이었고 심리적으로도 쉽지는 않았던 작업이었고 저도 그런 장소를 가본 것도 처음이었고 쉽지는 않았는데 제 팀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끝까지 해줬던 것 같고요. 저도 이 장동윤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되게 인상적인 게 결국 잘 먹는 게 중요하구나. 되게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게 돼서 되게 재밌는 질문인 것 같아요. 잘 먹는다는 게 결국 나의 육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나의 육체가 부패되지 않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게 결국에는 이게 삶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삶의 에너지고 살기 위해서는 정신력도 중요하지만 정신력을 뛰어넘으려면 결국 육체도 건강해야 된다는 되게 흥미로운 질문을 다시 또 하게 되고 고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마지막 질문만 받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신 파란색 입으신 저는 사실 장동윤 배우님을 좋아하게 되어서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당연히 영화를 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포스터를 보고 두려움을 느껴서 안 가야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저기 작은 저고가 제가 예전에 첫 아기를 태어났는데 안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냈고 그리고 머리에 뇌동맥류가 있어서 수술을 앞두고 있었던 와중에 사회적 환경 때문에 수술이 너무 미뤄져서 언제 수술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언제 저한테 갑자기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중간에 장동윤 배우님을 알게 되었고 죽음이 젊은 사람에게 다가오는 일은 흔치 않기 때문에 이게 질병이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아니다 이러면 이렇게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뇌동맥류라는 것은 갑자기 자다가 일어날 수도 있고 감정 관리를 못해서 잘못될 수도 있는 병이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배우자도 있고 두 아이도 있거든요. 유치원생 두 아이도 있는데 밤에 자다가 보면 혼자 울기도 했었어요.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장면 중에 장례 지도사님께서 쓰시잖아요. 나를 어떻게 서류 그것도 제가 써봤거든요. 그 가족들 몰래 가서 나는 이렇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해달라고. 되게 죽음 앞에까지 가고 왔다. 젊지만 좀 특별한 경험을 해보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기회도 되었어요. 중간에 장동윤 배우님을 만나서 나는 어느 정도의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달려온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좀 그런 즐거움도 찾으면서 살고 싶다. 이게 내 생활에서 크게 영향을 심하게 주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도 나오는 사람이 되었고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귀결되더라고요. 이렇게 소소하게 옆에 있는 내 가족이라든지 나한테 특별함을 주는 사람한테 대한 감사라든지 그리고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두 가지 단어로 정리가 좀 되었어요. 감사, 긍정. 이 두 가지 멘트가 저한테 이렇게 와닿았어요. 긍정적으로 살고 주변인들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을 느끼면서 살고, 그리고 더 큰 그 이상의 감사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제대로 된 종교도 가져보자. 그래서 원래 모태는 종교가 불교인데 최근에는 배우님의 영향도 있고 과거에 고등학교도 크리스찬 학교도 다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도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믿음도 없고 믿음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 것도 맞나? 이런 생각도 드는 상태예요. 일단은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와서 좋아하시는 장동윤 배우님께 좋아하는 장동윤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최종적으로 얻은 감사와 그리고 긍정에 대한 그런 멘트를 평소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리학적인 질문인지 아니 모르겠어요. 영화의 주인공으로 또 하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그 영화적인 의미를 잘 이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항상 저도 이제 제가 가진 고통보다도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감사하지 않은 게 없더라고요. 정말 하루하루 굶어 죽지도 않고 맛있는 거 먹고 잘 자고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고 물론 이렇게 아픔도 있지만 그런 감사에 더 저도 집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의 이 영화를 가장 잘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긍정적으로 감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지금 하시는 것처럼 잘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고 교회는 일단 나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뭐 어떤 마음을 가지려고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이거 답변 드리는 건데 뭐 지금 뭐 전도하러 온 게 아니라 교회 나가는 것 자체의 의미를 물어보시니까 저는 교회에 익숙하니까 답변을 드리자면 얼마든지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도 교회는 원래 열려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가 보다 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GV가 참 어떤 영화를 보고 대화를 나누냐에 따라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뭐 예를 들면 코미디 멜로를 보고 난 뒤에 GV를 하면 아무래도 더 밝을 수밖에 없고, 이제 오늘은 수문이라는 영화가 이제 갖고 있는 묵직한 주제가 있다 보니까 오늘 GV가 너무 무겁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이제 진행자로서 내심하고 왔는데, 그만큼 배우님, 감독님 그리고 그 GV에 참석하신 관객분들께서 다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서 저 역시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두 분 인사 말씀 듣고 이제 짧게 듣고 자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또 정동윤 배우님 팬분들이 너무 많이 와 계시기도 해서 이제 감독님도 그렇고 배우님도 그렇고 다음 작품 얘기를 짧게 곁들여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 다음 영화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배우님도 앞으로 공개될 작품 있으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실 바가 있는지, 그리고 또 내기가 되어져 얘기가 나오기도 했으니까 혹시 앞으로 감독으로서는 또 어떤 계획 있으신지도 곁들여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와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어쨌든 인생 한 번 사는데 기왕이면 좀 더 긍정적으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항상 그런 생각하고요. 뭐 사실 제가 또 죽음에 대해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랫동안 이제 작품을 해오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좀 더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역시나 숨처럼
3인의 인물들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3인의 인물을 중심으로 20대 젊은 청춘들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에요. 좀 더 밝고 유쾌하고 재미난 이야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네, 그런 계획을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뭐 이런 자리 굉장히 저는 부담 없이 편하게 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왔는데 또 너무 좋은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아까 그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저도 문득 드는 생각이 이 도파민에 너무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도파민 저는 이제 아까 뇌과학을 얘기한 게 잘 먹는 게 이제 세로토닌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도파민에 너무 이게 웃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거를 웃어 넘기지 않아도 좋습니다. 굉장히 저는 세로토닌을 더 많이 집중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약간 연관되게 이렇게 장편도 영화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편은 이미 다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장편 영화를 찍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독특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찍었고 그건 이제 공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배우로서도 올해 나올 작품도 있고 촬영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할 것 같아서 열심히 영화인으로서 이런 자리를 많이 오고 싶어요. 저 영화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영화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배우님의 다음 작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숨에도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배우님, 감독님 먼저 퇴장하시고 관객분들 나가실게요.